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던 게 벌써 1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1년을 돌아봤을 때 잘한 점도 많고, 성장주를 잘 발견해서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또 후회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나 후회하는 일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의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년 전에 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가치주였어요. 특히 이 SPHD라는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ETF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투자를 해왔었고, 그리고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만 골라서 구성을 해놓은 이 ETF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쫄보니까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낮은 종목을 골라서 구성한 ETF인 이 SPHD라는 ETF가 마음에 딱 들어서 이 종목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좋은 점은요,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줘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률이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당시 1년 전 주가를 볼까요? 1년 전 주가를 보면, 한 막 제 평단이 요 정도 됐었거든요. 한 30에서 32? 요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배당률이 한 5%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상품이었죠. 이 SPHD를 더 이상 보유를 못하겠다라고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잘 보유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간다. 여기서 진짜 가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한 37을 찍고 이제 드디어 내 주식 가나 싶었더니 다음날부터 다시 폭락을 하고, 그리고 계속 기는 거예요. 근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막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 막 폭등하고 있어. 줌비디오 이런 애들 막 2배, 3배가 되어가고 있는데 내 것만 계속 이렇게 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조급해서 한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쯤에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어서 이 SPHD를 전량 매도를 하고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완전히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그 전략은 나쁘지 않았죠. 작년까지는.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성장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주가를 보니까 이렇게 가치주들이 다시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원래 평단에 비교를 해보면 한 50% 넘게 올랐어요. 배당을 5%씩 주면서 50% 오르기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제가 이거를 가지고만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였던 거죠. 그래서 요새 같은 때 성장주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이런 때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후회해봤자 별로 소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요. 투자 짜증난다고 팔지 말자. 왜 이렇게 짜증난다고 팔지 말고, 그러면 언제 팔아야 하는가? 처음에 세운 투자 가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세운 투자 가설이 틀렸다고 증명되었을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사람은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사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담을 종목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삼성전자가 오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삼성전자를 한 6만 원대에 사서 9만 원대에 팔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도 투자 가설이 굉장히 유효하지만 그런 식의 짧은 단타에서까지, 저희가 단타라고 하면은 그냥 뭐 싸게 사고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단타에서조차도 이러한 가설이 굉장히 유효하다. 그리고 그 가설을 정했으면 그 가설이 틀렸다고 증명되었을 때 뭐 익절을 하든지 손절을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가설이 실현되었는지 검증할 수단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아직 그 가설이 실현되지 않았는데 단지 짜증이 난다라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하면 나중에 굉장히 큰 후회를 하게 된다. 이것이 제가 투자를 하면서 얻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주가 확 올랐다가 조정을 아주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꼭대기에서 사셔서 물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계좌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겠죠? 막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짜증이 나기 때문에 내 계좌에서 이 마이너스를 지우기 위한 이유만으로 매도를 하신다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큰 후회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에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했는지 다시 돌아보고 적어놓자.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 가설이 틀렸으면 뭐 익절, 손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올해 뭐 매출 성장이 20%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 매출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홀랑 팔아버린다면 굉장히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르는 종목을 쫓아가지 말자. 이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했다가는 정말 물리기 쉽거든요. 그리고 쫓아갈 때 가더라도 전량 매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SPHD를 전량 팔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막 한 20% 남겨두고 나머지만 성장주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성장주가 지금 가니까 성장주로 갈아타자, 이렇게 100% 성장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지금은 또 뭐 에너지 금융주 이런 게 잘 가고 있으니까 성장주 다 팔고 에너지 금융 뭐 가치주로 갈아타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SPHD를 20%만 남겨뒀어도 지금 이렇게 크게 후회를 하고 있진 않겠죠? 세 번째로는요, 자신만의 원칙. 이거 뭐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자신만의 원칙. 주대. 이거를 가지기가 정말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나는 성장주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 성장주의 가격이 뭐 몇 % 떨어지던 간에 그 성장주의 성장을 지켜보겠다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요새 금리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성장주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성장주의 성장에 베팅을 했다면 이 금리 때문에 주가가 출렁출렁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효한 정보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방송 이런 거 너무 많이 볼 필요도 없고, 그 주식 시장이 단순계라는 환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빠진다, 뭐뭐가 뭐뭐하면 뭐뭐가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와 소음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으려고 하고 있는 책인데요. 리처드 번스타인의 책이죠.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리처드 번스타인이 아니었구나. 제가 왜 리처드 번스타인 누구지 그러면? 소음과 투자. 소음과 투자. 뭐 책 이름 왜 이렇게 비슷해? 헷갈려. 소음과 투자, 신호와 소음, 헷갈려. 아무튼 이 네이트 실버의 신호와 소음, 그리고 리처드 번스타인의 소음과 투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책들을 읽고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가지고 필요 없는 소음은 걸러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본 뒤에 생각이 정리되면 또 다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은요, 그 제프 베조스의 발명과 방황이었나? 발명과 방황이라는 책인데, 방황과 발명이었나? 발명과 방황이라는 책인데요. 근데 이게 제프 베조스가 썼다고 되어 있지만 제프 베조스가 쓴 책이라기보다는 제프 베조스의 인터뷰라든지 주주서한을 쭉
정리해서 모아둔 그런 짧은 글 모음집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CEO의 주주 서한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방송으로만 모든 것을 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 몇 명을 더 채용을 했다. 이렇게 숫자로만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주주 서한을 읽으니까 이 제프 베조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대우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일관적으로 아마존 내에서 뭐 직원 복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제 사람들을 더 채용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재무제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 방송을 보면서 뭐 금리가 대충 어느 수준인지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 주주 서한을 꼭 찾아보고 읽어보는 것이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텐데 너무 막 짜증 내지 마시고 짜증 난다고 팔지 마시고 그 성장주의 성장에 베팅을 하셨다면 그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기업의 CEO들이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뭐 기업의 IR 페이지 같은 거 가시면 주주서한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제가 이 1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SPHD 라는 종목을 짜증난다고 홀랑 팔아버리고 성장주로 100% 갈아탄 이후에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저의 이런 실패담이 여러분들이 짜증난다고 해서 좋은 주식을 던져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